당신은 절대 내 연금에 손 못 대.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특히 평생 직장에 청춘을 바친 남편분들이 가슴을 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가족들 잠든 후에야 들어오며 쌓아 올린 퇴직금과 연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훈장이자 노고의 증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의 차가운 문을 여는 순간 이 굳건했던 믿음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이 서류 몇 장과 판사의 망치 소리에 내 눈앞에서 쪼개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혼 법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연금 분할의 냉혹한 현실과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평생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릴 뻔한 아찔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뼈아픈 진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30년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해온 나선우 씨. 그는 스스로를 회사의 기둥이라 여겼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2년 후 받게 될 약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과 매달 100만 원가량의 국민연금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오랜 불화 끝에 황혼 이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충분히 아량을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일말의 억울함과 함께 이만하면 됐다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아직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미래의 돈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한편으론 담담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은 아파트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입을 여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시점에 남편이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은 명백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변호사는 퇴직급여를 단순한 보상이 아닌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보고 나선우 씨가 30년간 회사에 헌신하는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보이지 않는 협력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선우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금 후불, 부부 쌍방의 협력 같은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그의 귀에는 당신이 번 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내의 내조 기여도를 45%로 인정했고 그는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금과 연금 중 절반 가까이를 분할해줘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 연금이라는 자부심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나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백지한 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교직에 있던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죠.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남편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은 협의 이혼을 제안하며 매우 이성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좋게 끝내자. 당신 앞으로 아파트 명에 이전해 줄 테니 대신 앞으로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하나만 넣자. 당시 백지한 씨는 지긋지긋한 다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일체의 청구라는 말이 그저 형식적인 문구일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옥 같은 소송을 피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지한 씨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며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날아온 것은 법원의 청구 기각 통지서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실제 다룬 유사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조정 조서에 명시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조항이 이혼 시점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연금 분할 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지한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단 한 줄의 문장과 도장 하나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배신감과 함께 스스로의 무지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행히 끈질긴 항소 끝에 여러 사정을 참작받아 권리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생겼지만 이혼 합의서에 무심코 동의한 그 한 줄 때문에 수년간 받아야 할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뻔한 아찔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돈은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벌었는데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의 법원은 부부가 함께한 시간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업자와 같습니다. 한 명은 밖에서 영업을 뛰고 다른 한 명은 안에서 살림과 관리를 맡은 것이죠. 한쪽이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는 단순히 집안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필수적인 간접적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퇴직급여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공무원 연금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 실제 판례에서는 정상적인 근무의 대가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40%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해 특별히 받게 된 재해연금은 배우자의 기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산의 형성 과정과 성격을 얼마나 중요하게 따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연금을 나누라고 판결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은행에서 만기 10년짜리 적금 증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증서는 분명 내 것이지만 돈은 10년 후에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연금의 경우 법원에서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수급 연령, 예를 들어 65세가 되어야만 실제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원의 결정은 분할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돈을 받는 시기를 앞당겨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당장의 월세와 생활비가 급한 상황에서 이 시간적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권리는 서류 속에 잠자고 있는데 현실은 막막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내 몫을 제대로 지키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주변의 카더라가 아닌 법원의 판례를 믿으십시오. 아직 안 받은 돈은 안 나눠도 된대. 라는 말은 2014년 이후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한다면 친구나 친척의 조언이 아니라 최신 법률 정보와 실제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합의서의 포기 조항을 현미경으로 살피십시오. 백지한 씨의 사례처럼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미래의 연금 수령권까지 포기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부동산, 예금과 더불어 반드시 장래 수령할 퇴직금 및 각종 연금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분할 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분할을 현재 가치로 받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당장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연금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계산, 즉 할인하여 아파트 지분이나 다른 재산으로 미리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당장의 경제적 안정을 찾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혼 과정의 극심한 감정 소모는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복잡한 연금의 종류와 가치 산정, 법률 해석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 몇백만 원을 아끼려다 평생 받아야 할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연금에 손 못 댄다는 외침 속에는 수십 년간의 땀과 희생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시간 동안 곁을 지킨 배우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여 또한 함께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를 탓하고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당하고 평생을 후회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실제 판결과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개인의 상황은 다르므로 이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한 인생의 챕터를 마무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에 휩쓸려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존엄하고 안정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